네,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.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새벽에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는 이 멕시코의 이 타리프 있지 않습니까? 관세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이 멕시코 이 국경에다가 한 만여 명 정도의 군인들을 이렇게 또 배치를 해놔가지고 불법 유인자들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 잘 단속을 하겠다. 그리고 뭐 펜타닐 같은 것들도 잘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 관세 25% 이렇게 또 매기는 거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미뤄졌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? 캐나다도 이 관세 25% 이렇게 또 매기는 거 한 달 이렇게 또 미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 미국 국경에다가 보안 패키지를 이렇게 또 돈을 뭐 몇 억 달러를 이렇게 또 쓰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미국과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국경에 이제 보안을 이렇게 또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은 이렇게 또 미뤄졌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거는 한 달만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관세 25%가 이제 매겨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임시 처방일 뿐이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캐나다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는 미국 제품들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이제 불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떠한 제품들이 이 미국 제품들이고 그리고 이 어떠한 제품들이 캐나다 제품들인지 이제 대체 상품들에 대한 그런 리스트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캐나다는 미국이 이렇게 뭐 관세 이렇게 또 매기면서 좀 이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싫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,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다가도 이제 10%의 더 얹어가지고 이 보편적인 관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원래 25% 원래 있었는데 10% 더해가지고 중국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35%의 관세가 이렇게 또 매겨지게 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는 이 구글이지 않습니까? 구글에 대해 가지고 이 안타이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제 반독점법에 대한 그런 이제 조사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15%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고 하는데 석탄 같은 것들이나 LNG 같은 것들, 원유 같은 것들, 농기계, 대형 차량 이런 것들에 뭐 15% 정도 이 관세를 매기거나 한 10% 정도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로 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희귀 광물들 같은 것들이나 희귀 뭐 철강 같은 것들, 뭐 원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는 것을 통제를 이렇게 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뭐 10%더 얹어가지고 관세를 매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이 물건을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$800 아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관세를 매기지를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$800 아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관세가 이렇게 또 매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테무, 알리익스프레스, 뭐 쉐인 같은 것들이 직격탄을 이렇게 또 맞게 됐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, 뭐 테무, 뭐 쉐인에서 싸게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이제 그냥 이제 35% 관세 이렇게 또 받고 거기에다가 뭐 세일즈 텍스까지 이렇게 또 붙인다고 하면은 이제 한 45% 정도의 이 텍스를 이렇게 또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쉐인에서
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사지 않을까. 예,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더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또 팔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국경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세 조치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. 이거 봐라, 이제 벌써부터 우리랑 협상을 하려고 지금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예, 어쨌든 협상은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이 국경 근처에다가 이렇게 또 두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뭐 국경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괜찮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점점 더 경계를 두지 않을까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USAID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해외 교육, 기아, 전염병, 빈곤 퇴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담당을 하는 이 기관이 이제 이거를 이제 폐쇄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9년도에 이렇게 또 만든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, 뭐 국제적으로 좀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죠. 그런데 이거를 돈을 너무나 많이 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문을 이렇게 또 닫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지금 뭐 다지라고 해가지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수장이면서 미 정부에서 쓸데없이 이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 이렇게 또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굳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또 도와줘야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지금 이 USAID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페이드 리브인가 이렇게 지금 두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웹사이트도 닫아버리고 아마 조만간 폐쇄가 되지 않을까 이 부서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정부 부서들을 다 아마 이 폐쇄를 하고 바꿔버리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부가 왜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안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거든요. 과연 그 일자리들을 기업들에서 다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이거든요. 저는 안 될 것 같은데. 이게 중산층이 잘 살아야지만 계속 이 일자리들도 뭐 생겨나고 기업들도 더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팔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? 기업들이 아니 물건들을 팔 수가 없는 팔리지가 않는데 이거 사람들 어떻게 그 다 하이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.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실업자들 쏟아져 나오고 물건들을 안 팔리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로 이제 조만간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돈을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닌데, 참, 그러네요. 이게 뭐 경제가 돌아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보호를 하는 정책을 종료를 한다.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랑 얘기를 이렇게 또 마쳤다.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이제 사람들을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받아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베네수엘라로 이제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독재자 그 마두로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마두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번 대선 때 마두로가 졌거든요.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긴 대통령을 내쫓고 그냥 계속 이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에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망명을 간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을
내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다시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. 체포를 당하거나 아마도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 연방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? 교육부를 축소를 하거나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또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교육부는 이 연방 교육부요. 연방 교육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폐쇄를 계속 이렇게 또 공약을 했거든요. 전에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연방교육부를 이제 폐쇄를 시키고 그냥 각 주 정부가 알아서 하게 내비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이거는 그냥 연방 정부에서 이제 돈을 안 쓰겠다는 그런 소리인데 이 세금들을 이제 다 이제 컷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 연방 세금을 이제 안 받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런 이제 연방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다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야, 이 연방 그 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쇄를 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아니면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축소를 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 미국의 이 미래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수십 명을 지금 벌써 이 유급 휴가 조치를 이렇게 또 내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미 연방 교육부가 197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미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폐쇄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폐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축소는 아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페데랄 그 교육부는 굉장히 이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린 이런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개 돼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야지만 뭐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기가 편하거든요. 참,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짓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또 원하고 있어요. 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, 진짜 이 미국이라는 나라,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조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는 5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어떠한 것에 이렇게 또 5천만 달러를 승인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랑과의 이 대응을 위해 가지고 쓸 돈 5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한 2,500만 달러 정도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돕는 데다가 이렇게 또 쓴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한 2,500만 달러 정도는 연방 정부와 이제 법정 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이 자금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부터 이 캘리포니아는 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이랑 좀 이제 적대적이기는 이제 적대적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이제 많은 분쟁들이 계속 이렇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생츄아리 시티 그거 있지 않습니까? 불법 이민자들을 좀 어느 정도 옹호를 해주는 그런 이제 주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2,5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또 빼낸 것 같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제가 2월 3일이지 않았습니까? 2월 3일이 이민자들이 이제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이민자들끼리 뭐 SNS 서비스랑 막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이민자들이 없는 날을 한번 이제 겪어봐라라고 하면서 뭐 학교 같은 것들이나 뭐 일 같은 것들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
다 이렇게 또 문을 닫거나 뭐 가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여기 이제 LA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나가지를 않고 뭐 학교도 가지도 않고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도 이제 문을 열지를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문을 굉장히 많이 닫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 뭐 돈 쓰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또 안 해가지고 실제로 뭐 매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LA 다운타운에서는 또 뭐 시위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. A Day Without Immigrant도 이렇게 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LA 다운타운 그 근처에서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잡아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위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아래에서 특별 정부 직원으로 이렇게 또 임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특별 정부 직원으로 이렇게 또 임명이 되면은 1년 중에 130일 아래로 이하로 이렇게 또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무급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최고 기밀 보안 등급을 이렇게 또 부여받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이 일론 머스크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제 파워를 갖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.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힘을 이렇게 또 갖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캠퍼스에 사무실도 일론 머스크를 위한 사무실도 이렇게 또 갖게 된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다지 있지 않습니까?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렇게 또 더 잘 수행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제 조만간 거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또 나란히서 굉장히 많은 부서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축소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게 진짜 어떻게 될런지 와 진짜 와일드 웨스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과 지금 거의 그냥 부자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돈을 이렇게 또 벌면서 텍스는 더 조금 내면서 와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중산층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. 이 중산층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될런지.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최고 기밀에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엄청난 힘이네요 진짜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다가 25%의 관세를 이렇게 또 부여를 한다.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2월 1일부터 이렇게 또 관세를 부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온타리오 주 있지 않습니까?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주에서 일론 머스크랑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? 스타링크의 계약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계약을 온타리오 주랑 이렇게 또 있었던 거 이렇게 또 깨버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스타링크가 이 캐나다 이 온타리오 주랑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그 계약 1억 캐나다 달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1억 캐나다 달러의 그 어치를 지금 잃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밀어주게 되면서 뭐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권한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들은 조금 이 나락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금 뭐 적대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랑 좀 이제 거래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하나둘씩 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랑 거래를 끊지 않을까, 아니면은 끊으려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계획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, 전 세계 왕따? 야, 지금은 괜찮을지는 몰라요. 지금은 괜찮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은 이 전세가 왕따가 되면서 나락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호주라고 한다고 합니다. 호주 동부 해안가에서 어느 이제 관광지라고 한다고 하는데
여기에서 어느 한 10대 소녀가 수영을 하다가 상어한테 물리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상어한테 이제 물린 뒤에 목숨이 좀 위태롭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,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 소녀의 이제 나이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,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이 기사에서 또 이렇게 나왔대요. 아마도 17살짜리 이 소녀가 이 수영을 이렇게 또 하다가 상어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원래 이 호주 이 동부 이렇게 또 해변가에 상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기는 나온다고 해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또 무는 일은 이제 거의 없었는데, 그런데 어제는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가 이렇게 또 상어한테 이렇게 또 물리게 되면서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고 하네요. 야, 이 조스 영화를 제가 옛날에 봐서 그런지 이 상어는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, 캐나다, 뭐 중국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서 이 미국의 이 약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메디케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런 약 같은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. 뭐 미국이 이 약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료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 그렇게 수입을 하는 것들이 또 그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의 이 관세를 10%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 약 같은 거 이렇게 또 넘어오는 것들도 이제 더 비싸지고,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이 약 같은 거 이렇게 또 구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. 공급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관세를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메디케이션 이런 이제 약값들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. 약값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금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은 고스란히 저희 같은 뭐 중산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. 트럼프 대통령, 참, 그러네요. 그러면서, 또,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제 팔란티어 있지 않습니까? 팔란티어가 22% 폭등을 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실적 발표를 했는데, 실적이 또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 합니다. 지난 4분기 실적이 모두 다 예상치를 다 넘어버렸다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팔란티어가 이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한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우리 이제 팔란티어는 이 AI 혁명 중심에 서 있다.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봐라, 매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늘고 있고 이익도 더 늘고 있고 다 예상치를 이렇게 또 뛰어넘었다 라고 하면서 어제 이 팔란티어 주가 22% 폭등. 그래가지고 어제 이 팔란티어 주식을 이렇게 또 보니까 100달러가 넘어섰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팔란티어 주가가 막 시작을 했었을 때 80달러대였거든요. 그런데 20달러 점프를 하더니만 지금은 100달러가 이렇게 또 넘어섰습니다. 야, 미치지 않았나. 대박입니다. AI에 관련된 그런 주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테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 홀딩 컴퍼니 있지 않습니까? PDD가 지금 주식이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트럼프 때문이죠.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%의 이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를 다 올려버리지 않았습니까?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800달러 이하로 이렇게 이 수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관세를 매기겠다. 이제 쌍 물건들도 이제 관세를 다 매기겠다. 라고 이렇게 또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테무가 난리가 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 PDD 주가, 테무를 가지고 있는 이 홀딩 이 컴퍼니의 주가가 뭐 5.9% 정도가 이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중국 이 전자상거래, 뭐 테무, 알리익스프레스, 뭐 쉐인은 직격탄을 지금 맞으셨습니다. 직격탄을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미국에서
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샀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싼 물건들은 이제는 다이소나 달러트리를 가봐야 할 것 같네요.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제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5%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제 이 테슬라가 5%나 폭락을 한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이 테슬라 이 자동차 부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온대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테슬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제 붙여버린단 말이죠. 이제 10%가 이제 더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 만드는 테슬라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좀 올라갈 것이다. 이제 만드는데 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.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있지 않습니까? 유럽에서의 이 테슬라 이 레지스트레이션 이 등록 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줄어가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 대수가 이 테슬라 등록 대수가 한 63% 정도가 급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도 한 44% 정도가 급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, 노르웨이는 진짜 전기차가 이렇게 또 많이 팔리는 곳이거든요. 이 노르웨이에서도 테슬라 등록 대수가 38%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가는 등 지금 이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많아요.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에서 이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싸게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우선 밀려요.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렇게 또 밀리고,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? 별로 이렇게 또 안 좋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도 뭐 굳이 미국 제품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제품들이 지금 유럽에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또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이대로 가다가는 이 미국 제품들 전 세계 시장에서 외면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다 동맹국을 이렇게 또 맺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만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러네요.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